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중국 증시 또 왜 이런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까지 좀 보이는 차이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역대급으로 제가 고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죠.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금리 인하했습니다. 자, LPR 금리 자체는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어쨌든 대출을 해줄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자, 1년물, 5년물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LPR 금리는 MLF라고 하는 1년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유동성 대출 창구 플러스 시중의 가상금리를 이제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지난주에 이미 MLF 금리가 10bp를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10bp는 내리고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게 시장에서의 예상, 컨센서스였죠. 근데 이제 발표된 걸 보면 1년물은 5bp 를 내렸고 5년물은 15bp를 내렸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년물 자체는 중국의 모기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구나,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물보다 5년물을 더 많이,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내려주었다는 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이제 어쨌든 중국의 의지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회복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 들어서 2022년도 들어서 지금 거의 3번째 내리는 거예요. 연초에 한번 내렸고 5월에도 한번 내렸고 지금 8월까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다른 글로벌 국가와 다른 전략, 어쨌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난리 났던 사건 아시죠? 자, 내가 들어갈 주택이 다음 주에 입주인데 아직도 안 지어졌대. 그러면 나는 이제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집도 없으니 나는 지금 이 대출을 못 갚겠다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그러니까 상환 거부 사태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여러 지역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미중공 주택 완공을 위해서 어쨌든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라고 밝혔고요. 작년에 이제 헝다 사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막았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숨통을 틔워준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대상으로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한 신규 채권 발행도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이게 우선은 8개 기업으로 먼저 해보고 향후에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좀 더 늘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이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 부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면 된다. 근데 이거는 되게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좋은 부분이고 시장을 되게 끌어올릴 만한 하나의 이슈였는데 좀 하루 이틀짜리 이슈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양한 악재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우선은 스촨성 폭염과 가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도 어쨌든 폭염, 그리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우리도 지금 요즘에 선선해진 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그 고온 폭염 현상들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이번 주, 다음 주, 9월까지는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 정책을 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 압력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에선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6.8 미만에서 그래도 약간의 횡보 추세를 나타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거의 6.856까지도 좀 치솟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이제 어제 좀 시장에서 많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게 화웨이 CEO의 경고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과 가뭄은 점차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뭐 기온은 점점 누그러지는데 두 번째 이슈가 있죠. 중국 스촨성은 우선 수력 발전이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뭄 현상이 조금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8월 24일부터 9월 초까지는 비가 좀 내린다. 파란색 한 50에서 100mm 정도의 이제 비가 좀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가뭄도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폭염 현상도 누그러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이제 더 이상의 뭐 악재는 악재였지만 그래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위안화 환율 한번 보면 자 6.8 선에서 제가 좀 약간 여기가 그래도 첫 번째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 8월 중순부터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이 뭐 가장 영향도 줬던 것도 있고 어쨌든 통화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중국 경기 굉장히 지금 회복이 더디고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어쨌든 뭐 잭슨 홀 미팅이나 계속적인 매파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들이 나온다 보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위안화 환율은 약세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6.9까지 뚫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인민은행에서는 조금 더 누르는 조치는 나타날 것으로 우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이렇게 약세 압력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어땠는지 좀 지켜보면은 6월까지 쭉 들어왔다가 7월부터는 계속 퐁당퐁당이에요. 뭐 하루 샀다가 하루 팔고 하루 샀다 팔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긍정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웨이로부터 온 메시지, 화웨이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시장이 난리가 났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어쨌든 중국인들 입장에서의 화웨이는 우리나라의 약간 삼성전자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큰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트렌드, 소비력이 줄어든다, 소비 둔화된다. 화웨이 향후 3년 목표는 더 발전,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살아남는 거야. 생존 전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크고 중국 입장에서 좀 단단한 느낌의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좀 불안한 느낌, 불안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뭐 부수적인 업무 축소 폐쇄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말 직역하면 지금 굉장히 추운 기운, 한기를 여러 직원분들께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윈터 이즈 커밍, 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위기의식 느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미국의 규제도 굉장히 몇 년간 계속 크게 받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꺾일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매출도 뭐 20% 이제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도 하겠네라고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샤오미나 어쨌든 핸드폰, 뭐 전자기기 업종을 하는 중국 기업이 어쨌든 소비가 둔화되고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업황 불안하다.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이슈를 그렇다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중국에 또 화웨이 말고 애플 밸류 체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8월 말까지 우선은 이제 딱 며칠 안 남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변동성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8월 말까지의 기업 실적 발표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직까지 수백 개가 남아있는데 제가 몇 개만 추린 거예요. 그래도 대표 기업들로. 어쨌든 비아디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시티지 면세점이라든지 메이디그룹 이런 이제 가전, 전기차 그리고 뭐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8월 31일에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쨌든 경기 선행 지표로서 중국 경기 8월에도 좋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력 공급 이슈도 전력 공급 중단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8월이 7월보다는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중국에서 자신 있게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저도 사실 좀 아직까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8월 말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9월부터는 중국의 9월, 10월은 어쨌든 중국도 중추절이라고 하는 추석 그리고 10월의 국경절 소비 시즌이 남아 있습니다. 소비 성수기.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중국도 계속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려고자 하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그리고 또 너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좀 많이 좀 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즌, 모멘텀에 따라서 조금 더 담아가신 전략도 지금 쌀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소비 시즌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음식료라든지 뭐 가전 등등 뭐 전자기기 뭐 이런 쪽 그리고 여행 아까 뭐 면세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난 이제 봉쇄 이슈 끝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계속 소비 나오고 있죠. 이게 전기차는 어디를 뭘 얘기를 해도 계속 껴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제가 9월부터 조금씩 그래도 정책 시즌, 정치 시즌으로서 9월부터는 정치 시즌으로서 계속적으로 공산당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10월에서 11월에는 무엇이 있다? 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하려는 뭐 모든 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표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하면 중국에서도 조금 더 부양 정책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 뭐 지수 자체가 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좀 선별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가치가 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매주 괴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매주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드리는 것 같아서 괴롭지만 그래도 안 좋을 때일수록 계속적으로 시장 이슈 체크해가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